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별이 참 많이 뜬 밤이었죠. 그는 정원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별만 바라봤습니다. 44살의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백용수 박사.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아내 얼굴은 계속 떠오르는데 자신은 한의학 박사였기에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확신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아무리 건강 챙겨도 병원 다녀도 정작 내 몸 하나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뭘 해도 늦은 것 같고. 하지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죽음 앞에서 다시 태어난 한 남자의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실천한 단 한 가지 방법,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91세 현역 한의학 박사의 놀랍도록 굉장한 효과를 지닌 특별한 일상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 하신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이기고 면역력을 되찾고 위염과 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모르면요,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혹시 지금 가족 중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날 백 박사는 결심합니다. 서양의학이 포기했다면 나는 자연에게 답을 구하겠다. 그는 수백 권의 한의학 고서 그리고 최신 영양학 논문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단 5가지 음식 5숟가락으로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종양이 줄기 시작했고 1년 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기적의 비밀, 바로 백용수 박사가 매일 먹은 5가지 장수 음식을 하나씩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삶을 살린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는 말 매일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검은콩 한 컵입니다. 검은콩 한 컵이 바꾼 내 인생.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백 박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가 맨 처음 꺼낸 건 다름 아닌 검은 콩이었습니다. 주방 구석에 쌓여 있던 검은 콩 한 봉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몰랐지만 한의학 고서와 영양학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던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콩은 자연이 준 혈관 청소기다. 그날부터 백 박사는 검은 콩을 삶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도 없이 조미료도 없이 그저 뜨거운 물에 담가 부드럽게 삶아낸 검은 콩 한 컵. 그 한 컵을 매일 아침 공복에 씹으며 스스로와의 약속을 되뇌었죠. 이건 내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숟가락이다. 처음엔 맛도 없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오전 시간에 무겁던 머리가 맑아졌고 숨이 덜 찼습니다. 걷는 게 조금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그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됐습니다. 그때 백 박사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세상에 정말로 검은 콩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검은 콩의 힘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 콩을 신장을 보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봅니다. 현대 영양학에선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우리 몸속 찌든 기름때를 닦아내는 느낌. 백 박사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 한 78세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아 매일 약을 드시던 이춘자 할머니는 영상에서 검은 콩 루틴을 보고 삶은 콩을 간식처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이걸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지만 3달이 지난 뒤 병원에서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검은 콩은 비싸지도 않습니다. 요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물에 4시간 정도 불린 뒤 20분만 삶으면 끝입니다. 간식처럼 집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미숫가루에 함께 드셔도 됩니다. 처음엔 좀 심심한 맛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을 젊게 만드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 한 컵에 삶은 검은 콩. 그게 당신의 혈관을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당신이 다시 젊은 시절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내일부터 해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내일입니다. 식탁 한쪽에 검은 콩 한 봉지 올려두세요. 내일 아침 삶아서 꼭 한 컵 드셔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진짜 장수 습관은 지금부터입니다. 영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당신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가난 말기였던 나, 이 채소 하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병실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이 없었고 백 박사는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아 항암 치료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백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식사라도 좀 하셔야죠.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고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제자였던 의대생 한 명이 살며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꼭 읽어보세요. 요즘 브로콜리가 간 기능 회복과 암 억제에 효과 있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포라판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실험 결과. 설 뭐라고? 처음엔 복잡한 단어에 고개를 저었지만 백 박사는 그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이걸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그날 저녁부터 브로콜리를 아주 가볍게 데쳐서 한 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삼키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에겐 희망이자 약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조금씩. 그는 그걸 초록의 약이라 불렀습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병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로콜리는 암 환자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셨죠? 그 이유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자연 항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손상된 간 세포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브로콜리는 청간해독 작용이 강한 채소로 분류됩니다. 말 그대로 간을 맑게 하고 독을 푼다는 뜻입니다. 이 채소가 가져다준 기적은 백 박사뿐만이 아닙니다. 72세의 홍지선 할머니는 간 수치 이상으로 입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간 수치 수십 단위가 넘어가던 그분이 하루 한 컵 브로콜리 주스를 마신 지 2개월 만에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몸은 내가 직접 움직이고 먹여야 살아나더군요. 그럼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7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뜨거운 물에 10에서 15초만 살짝 데쳐서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믹서기에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브로콜리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마시기 어려우시면 꿀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백 박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브로콜리를 챙겼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 초록색 작은 나무 하나가 내 간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면 금방 지치고 자꾸 소화가 안 되며 오른쪽 갈비뼈 밑이 불편하신가요? 그건 간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며 그냥 넘기시죠. 그렇게 넘기다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브로콜리 먹고 건강해졌어요. 라는 댓글이 매일 달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장 보러 가신다면 꼭 브로콜리 한 송이 담아보세요. 이 작은 초록 나무가 당신의 피로를 씻어주고 간과 면역력을 다시 살아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양배추즙의 놀라운 힘. 여러분, 속이 안 좋으신 적 있으셨죠? 헛배가 부르고 명치가 답답하고 약은 먹었는데 늘 제자리 같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래. 속이 예민해서 그래.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20년 위염 하루 한 잔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도 속이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어제 먹은 게 탈이 났나 싶어 약을 챙겨 먹었지만 늘 그렇듯 약은 몇 시간 지나면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백 박사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위염, 소화불량, 속쓰림. 병원에서는 그냥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지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내 몸이 진짜 아픈 거다. 그는 의사였지만 스스로의 위장을 고치기 위해 다시 자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떠올린 건 아주 낯익은 채소였습니다. 양배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양배추일까? 그냥 샐러드에나 넣는 채소잖아. 하지만 고소와 논문, 수십 권의 자료 속에서 양배추의 진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배추즙은 위장을 덮어주고 염증을 치유한다. 내 몸을 다시 살릴 자연의 붕대다. 그날 이후 백 박사는 아침마다 생양배추를 갈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처음엔 토할 것 같았답니다. 씁쓸하고 진득한 그 즙은 마시라고는 없었고 비위도 상했죠. 하지만 단 하루, 단 한 컵으로 속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밤마다 울렁거리던 증상이 사라졌고 3주가 지나자 속쓰림 없이 밥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 박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위장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상처 난 위장에 자연이 만들어준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양배추는 위기를 푹 돋고 장을 안정시켜주는 따뜻한 채소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백 박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 덕분에 위염을 고쳤다는 75세 박순애 할머니의 이야기,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위산 억제제 없이는 못 살았던 할머니는 이 영상을 본 뒤 매일 아침 양배추 한 줌에 꿀 한 스푼을 넣어 갈아 마셨습니다. 처음엔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해? 하셨지만 한 달 후 병원에서 놀라운 말을 들으셨습니다. 위 점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 이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눈물 흘리며 말하셨죠. 나는 평생 약만 먹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영상 덕분에 살았어요. 그렇다면 양배추즙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양배추를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믹서기에 양배추 한 컵, 물 반 컵 넣고 갈아주세요. 먹기 힘드시면 꿀을 한 스푼 넣으시면 맛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식사 전 30분 공복 상태에 드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끓이지 마세요. 끓이면 비타민 U 성분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신선하게 갈아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양배추즙 시작하시는 분들 몇 달 뒤 정말 살았다는 말씀 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위염이나 소화 문제로 약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어떤 어르신의 위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몸은 작은 것 하나로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 하루 한 잔의 실천이 10년 묵은 속병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억력 잃어가던 나,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디다 뒀더라? 아까 뭐 하려고 했지? 그 이름이 뭐였더라? 백 박사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물건을 두고도 못 찾는 날이 많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본 책 내용이 하얗게 지워진 것처럼 기억나지 않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머리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간을 되살렸고 위장을 회복시켰지만 이제는 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바로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읽었던 고서를 뒤적이며 그리고 최신 의학 논문까지 하나하나 훑던 중 한 가지 공통된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바로 들기름이었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나물 무칠 때 쓰는 기름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선 뇌를 윤택하게 하고 기혈을 통하게 하는 기름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고 현대의학에서도 식물성 오메가3의 최강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 전구 물질이 풍부해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심장 건강, 심지어 우울증 예방까지 돕는다고 하죠. 백 박사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밥 위에 들기름 한 스푼을 뿌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무침에도 고구마에도 심지어 죽에도 들기름을 더했습니다. 이건 내 뇌의 윤활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잊었던 전화번호가 떠올랐고 책에서 봤던 문장이 다시 기억났으며 아내가 말한 약속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4세 김만수 어르신의 사례도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김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로 인해 TV 리모컨도 자꾸 잊어버리고 며느리 이름을 헷갈려 부르던 분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하루 한 스푼 들기름 루틴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달 후 김 어르신은 손주 생일도 챙기고 심지어 자서전까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영상 아니었으면 지금도 멍하게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들기름을 제대로 먹으려면 하루 12스푼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가열하면 영양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밥 위에 뿌려 먹거나 나물에 묻혀서 생으로 드시는 것. 입맛 없을 땐 고구마나 계란찜 위에 들기름 한 방울. 이게 기억력의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산화되지 않은 신선한 들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투명 병보다는 불투명 병. 열고 나면 냉장 보관 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름이 안 떠오르고 말문이 막히고 집에 와서 내가 왜 왔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영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억력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 이 영상 덕분에 치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라는 댓글이 매일 달립니다. 오늘부터 꼭 들기름 한 스푼 여러분의 밥상에 올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미래의 큰 후회를 막아줍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한 사람의 정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좋았다면 이 계피 이야기까지 꼭 듣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당뇨나 단 음식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시다면 당신 인생의 방향이 이 영상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번째, 단 걸 못 끊던 내가 계피 한 숟가락으로 당을 잡았습니다. 그날도 백 박사는 단 게 먹고 싶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냉장고 속 시원한 음료수 그리고 책상 서랍 속 초콜릿이었습니다. 이거 하나쯤 괜찮겠지. 오늘은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당을 허락한 날이 쌓이자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당 수치가 경계선 이상이라는 말을 듣게 됐죠. 당뇨 초기 단계입니다. 관리 안 하면 약 드셔야 해요. 그날 백 박사는 오래전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계피는 피를 따뜻하게 하고 당을 잠재운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 계피에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시나믹산 성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 딱 한 달만 실천해보자. 그는 마음먹고 계피가루를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씩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솔직히 별 느낌 없었습니다. 그냥 따뜻하고 매운맛이 도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군것질 생각이 확 줄었고 입맛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이 출렁이는 느낌이 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점심 먹고 나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젠 식사 후에도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원에 다시 간 그는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내 손에 들린 게 약이 아니라 그냥 계피가루였을 뿐인데요. 실제로 계피가루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당뇨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된 식품입니다. 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자연 혈당 조절제라고도 불립니다. 한의학에서는 계피를 올리활혈, 즉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돌게 하는 약재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68세의 오진명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평소 당 수치가 불안정해 밤에 자다가도 어지럼증에 깰 정도였습니다. 당뇨약을 먹을까 고민하던 중 이 영상을 본 손녀가 계피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따뜻한 우유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매일 드신 지 한 달, 당 수치가 안정됐을 뿐 아니라 그토록 괴롭히던 밤중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요. 계피 하나가 이렇게 큰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계피가루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물 한 컵에 2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입맛에 따라 꿀을 아주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우유에 타 마셔도 좋고 죽이나 오트밀 위에 살짝 뿌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습관이 되면 몸이 그 힘을 기억합니다. 단, 계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1에서 3g 이하, 즉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 걸 너무 끊기 힘들어요? 혹은 당뇨가 걱정돼요?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그냥 참지만 마시고 몸에게 자연의 해결책을 선물해 주세요. 계피 한 숟가락이 습관이 되면 그게 여러분의 당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검은 콩, 브로콜리, 양배추즙, 들기름, 그리고 계피가루. 이 5가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살릴 작은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하루 5숟가락 실천해 보세요. 지금 91세인 백박사처럼 당신도 4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시작이 되어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